오늘 박길애 선생님, 박길애 선생님 11주기 맞이해서 모란공원에서 그 추모제를 지내고, 그러면서 그 추모제의 의미, 어떻게 개성 발전시킬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발언하시고 또 경청했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특히 20대가 우리 사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지옥조선, 헬조선이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이른바 선진국인 경제개발 국가, 세계 12에서 12인 이런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를 지옥이라고 하는 이런 사회, 이런 상황, 3포 세대가 아니라 N포 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그런 사회,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없는 것이죠. 요컨대 우리가 그 지향해야 될 통일 국가는 해방 정국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은 자주 평등 민주국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국가를 만들고자 할 경우에 국내의 조건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그 국내의 조건을 지혜롭게 보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통일운동의 주체 세력을 형성한 것으로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 국내 사태를 보면은 대통령의 의무 중에 하나가 헌법 21조였던가요? 그 규정된 것을 보면은 평화 통일을 지향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을 규정을 해 놨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전쟁 불사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는가 하면, 집권당에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 미국 쪽에서 전혀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 기존 체제에서 불가능한, 또 동시에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한편 우리가 이 통일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베트남이나 서독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다른, 서독하고 물론 베트남은 다릅니다만, 하나는 제국주의 국가였고 전쟁까지 치렀고, 다른 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죠. 여하튼 우리 통일 문제는 다 알다시피 남쪽의 미국과 일본, 북쪽의 중국과 소련, 이 4강의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현재 이 4강의 이해관계와 관련해서 상황을 요약하자면은, 미국이 이제 소련을 대신해서 중국을 포위해서 압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죠. 최근에 미국 하원에서 반사회주의 선언이라는 것까지 발언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그리고 또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고 박길애 선생님 시대하고 다른, 지금 말하는 그런 대중포위라고 하는 그 미일의 세계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일본의 재무장이 이게 이제 우려가 아니라 현실화 단계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그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적인 불리한 통일의 조건, 또 국내적으로 보면은 집권당의 전혀 냉철한 판단에 입각한 그 현실적인 어떤 방안이 아니라 대단히 위험한, 사실은 미일의 세계 전략의
전진 기지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내의 조건, 그리고 북한의 중요한 변화, 핵무장 국가가 된 거죠. 이러한 것이 박기로 선생님 생전에 살았던 국내의 조건과 비교할 때 굉장히 다른 아주 중대한 국면 전환. 그래서 이러한 달라진 상황을 냉철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동시에 통일을 이끌어 나가 주체 세력은 한국 전쟁을 겪은 지금 연세가 있는 분들은 물론이지만 역시 한국 사회에 있어서 20대, 30대, 40대 젊은 세대, 중년층 이런 사람들이 통일을 어떻게 보냐 하는 관점일 것입니다. 알다시피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핵무장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적지 않은 내 기억으로는 절반 이상, 60% 이상이 핵무장해야 된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오죠.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 그 여론조사 기관이 어떤 성격인지 이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통일과 관련해서 불리한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국내적인 조건을 생각해 볼 때 통일의 주체 역량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아산 기념재단은 향후에 남아있는 대법원에서의 무죄 최종 확정 판결 아마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까지 유신시대를 비롯해서 유신시대의 이른바 조작 간첩 사건들 이 모두 무죄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정당한 국가 배상을 통해서 배상이 되면 그 배상금을 통일운동과 관련된 교육사업에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국가의 성격과 관련해서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만인의 만에 대한 투쟁이라고 할까, 그런 경쟁 지상주의, 또 앞에서 노태우 교수님께서 동학 사상과 관련해서 인내처럼 말씀하신 것,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깊이 알건 얕게 알건 인내천 사상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오늘 한국 사회는 전내천의 사회죠. 돈이 하늘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내천의 사회를 당연히 넘어서 인내천의 사상을 개성하는 그러한 통일국가를 형성하려면은 젊은이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역사 교육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돈뿐만이 아니라 명예, 허명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역사적 과제로서의 자주민주 평화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타고난 능력을 개발해서 각각의 직역에서 자기 자신이 가진 직업에서 그러한 자주민주 통일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교육하느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역시 예술을 통한 휴머니즘, 그리고 예술을 통한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물론이지만 사실은
그 어린이들을 어릴 때부터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속에서 자기 자신의 꿈을 실해 나가는 것에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어린이가 되게끔 만드는 교육. 그래서 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통일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통일된 국가는 내 인생의 시간의 주제자가 내가 되는 그런 사회. 이 뜻이 뭡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직장에서 노동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의미 있는 일을 시간표를 짜서 내가 노동자들이 또는 넓게 봐서 민중이 그 시간표를 작성해서 노동을 합니까? 아니죠.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자본, 경영진, 돈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그 시간표를 작성을 하고 또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회죠. 이런 사회는 전내천 사회를 전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국가는 내 인생의 시간을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또 객관적으로 봐서 본인도 그렇거니와 사회 전체의 구성원들의 발전이 함께 가는, 그러니까 개인의 발전이 사회의 발전이 되고 사회의 발전이 개인 발전의 전제 조건이 되는 그런 사회를 지향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런 통일된 국가를 지향하기 위한 교육은 당연히 그런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가장 중요한 윤리도덕적 근거가 되는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통일운동해 나갈 때 아까 말씀드린 국내적으로 넘어가야 될 장애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자, 북한은 분명히 유엔 회원국이죠. 그런데 유엔 회원국인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는 법을 우리는 그런 법의 법치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국가보안법이 어떤 법입니까? 아산 박기래 선생님 역시 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라고 저들이 판단하고 고문하고 조작해서 그 꿈을 계속해서 잊지 못하고 우리는 그 꿈을 또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지금 세계 국가가 220 몇 개 국가가 되는데 이 220 몇 개 국가 중에 북한을 반국가 단체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과연 몇 나라나 될까요? 오로지 대한민국밖에 없죠. 그래서 이 법을 반드시 철폐시켜야 된다. 이것은 사실은 국제인권단체에서 수십 년간 이 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해 온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을 폐지해야 되고 이 말은 통일국가의 성격과 이 희대의 아마 인류 역사상 입법 가운데 최악의 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법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실은 진보 정당이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세계 어떤 나라에서 국민의 인구 중에 1000만, 2000만 명 정도가 노동자고 한 그런 나라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또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사실 유명무실을 하게 만들려는 그런 책동이 진행되고 있고 또 노조법 2조, 3조를 개정해서 실질적이란 말은 다른 나라에서 노사 간의 관계에 있어서 대등한 국제적으로 평등한 것, 법앞의 평등이라는 취지에 맞춰서 그런 법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과연 현재 박근혜
난 박근혜 당이라고 하는데 그 박근혜 당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민주당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열심히 했느냐. 열심히 안 했죠. 김영균 재단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사실 국회 앞에서 몇십 일을 농성하고 하는 가운데 통과되고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민중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 법의 통과를 요구해서 그나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고 또 이 노조법 2조 3조를 지금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그 내 인생을 우리가 제대로 타고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그 장수 시대를 하더라도 대략 60, 70 이상을 넘을 수 없죠. 대단히 짧은 기간입니다. 이 기간의 삶을 보람있게 살기 위한 시간의 주제자가 내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에 대한 통제, 자주성을 확보하는 국가가 되어야 되고 이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현재의 그 내가 볼 때 정확히 말해서 파시스트 당인데 파시스트 당과 자유보수주의 정당만으로는 될 수 없고 제3의 진보 정당을 형성을 해서 파시스트 당을 제3당으로 전락시키고 그래서 자유보수주의적인 민주당과 진보적인 아까 말한 그러한 사회를 지향하려고 하는 당과 경쟁하는 상태로 갈 때 우리가 진짜 그 해방 정부에서 내용은 좀 차이가 있지만 지향했던 자주 민주 평화 통일국가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노태우 교수님의 그 원탁 회의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안은 대단히 중요한 현재의 그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지혜로운 방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는 과정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